경륜하게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강자들이 빠졌죠. 혼전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특성급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주 전개상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득점은 정춘교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춘교가 할 수 있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됩니다. 추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어요. 물론 초조부담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용규하고 정태양의 연합 펼쳐 나간다면 희속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춘교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양보다는 아무래도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윤재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용규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정태양과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정춘교 추입도 충분히 견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김용규와 정태양의 협공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는 김관희가 전일 나름 희속을 많이 뺐습니다. 한데 전원규가 크게 넘어서다 보니까 김관희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병화요. 금요경주 때 성낙송하고 박병화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은 박병화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타밍만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김관희가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몰고 와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윤민우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결승 가지 못했었죠. 과연 류재민을 상대로 직선 추입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은 분명 류재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속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윤민우가 류재민의 후미를 막해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몸 상태 제가 봤을 때는 윤민우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금요경 때도 그랬었고 직선에서 차가 흔들리면서 수입하지 못했었고 저는 좀 다소 좀 마크 놓치다 보니까 아쉬웠었는데 직선에서 차는 분명 나왔습니다. 류재민 막혀 나간다면 넘어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맞대결 가능성도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이태호하고 성낙송이 아무래도 뭉치면서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을 괴롭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끌어먹기가 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하였던 선수들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끊어먹기도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하늘이 끝까지 힘을 써서 예전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도 간발의 차이로 이태호 견제 나섰습니다. 0.003초 차이로 정하늘이 버텨냈어요. 금요경주 때는 수입을 당했었죠.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정하늘 후미권 마크에 나갔다가는 성낙송 이태호에게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 힘을 쓰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원기하고 공태민이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한을 믿다가 전원기가 고전하게 된다면 공태민을 중심으로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춘교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자들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과연 점수만큼 득점이 높은 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마크 추입형이죠. 자력 안 되고 저측이 안 돼요. 기껏 해봐야 마크 추입인데 추입도 안 나오고 있는 정춘교보다는 아무래도 김용규하고 정태양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93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더군다나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정태양하고 정춘교가 23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을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태양이 굳이 정춘교 달고 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힘을 쓰는 김용규가 몰고 가면서 승부를 짧게 가져간다면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3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정춘교가 김용규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수도권 협공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3번 쪽에 2번하고 3번 쪽에 2번하고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번 패서 반대로 정윤재가 힘을 쓰고 김영곤이 막혀 나갑니다. 정춘교가 흥미껏 막혀 나간다면 정태양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뭐 김용규하고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태양은 이성민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아마 이성민하고 함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태양이 이성민을 알고 때려버린다면 세종 완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3번하고 7번이에요. 3번하고 7번, 3번하고 7번 정도는 3번하고 7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정춘교 나올 수는 있어요. 3번과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7하고 34입니다. 37하고 34. 37은 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34는 얼마만큼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김용규 쪽으로 배당이 많이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4, 37 노려보면 배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저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2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관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경주 때는 선전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김민준을 견제 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나름대로 10조대 초반까지 끊어냈는데 전원규가 지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관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실력과 기량면에서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관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이가 직접 힘을 쓰느냐 아니면 박승민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 관건이 같은데 박승민의 시속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전 박병아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아 전일은 고전했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 성락성하고 박병아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일단 박병아도 이번 회차는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경주를 보면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냈습니다. 양승용이 박병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던 경주도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전 박병아의 선행을 김관희가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설령 박병아하고 김원진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상당히 친하죠. 3번 오면 아무래도 김원진은 자리 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연스럽게 박병아를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수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자연스럽게 김원진이 3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원진 선수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성팀 선수들의 근황을 자주 올립니다. 그 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피소드라고 성피소드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수성팀의 근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김원진이 입소 전에 또 수성팀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잠시 올렸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아무래도 수성팀 선수들의 근황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원진의 컨디션도 좋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관희가 자칫 박승민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병아도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반 끊어내죠. 그 점 때문에 파업했었던 이성용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가 있어요. 1번하고 5번, 1번하고 2번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상당히 절친해요. 그 점 때문에 또 동기생이기도 하고 1번과 2번 정도는 김관희가 빠지면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5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3일과 3위 두 차권인데 3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우가 올해 초 경주 후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다소 좀
유민우의 정확한 컨디션 파악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제기량은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었는데 금요경주 때는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흔들렸다 뿐이지 차만 흔들리지만 않았었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뭐 전일도 유민우의 선전 한번 기대봤는데 마크 놓치다 보니까 차가 벌어졌어요. 근데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유민우 몸 상태, 컨디션 상태 나쁘지가 않았었다는 점. 과연 타겟이 되는 류재민을 상대로 윤민우가 취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류재민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 선수도 최근 경주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잔머리를 좀 많이 굴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좀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즘은 선행 나서는 선수가 있으면 선행이 아니라 후미권 막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높아졌다가 다시 좀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려서 힘을 써도 요즘에서 좀 잡혔었던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6번이 때려주면 윤민우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직선에서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연이트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류재민이 원신에 달고 때린다 하더라도 윤민우 빼앗은 다음에 직선 취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타입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3번하고 6번입니다.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돼요. 3번하고 6번 적극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번 편성 류재민 입장에서는 윤민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점 때문에 류재민이 가면 원신재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윤민우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민철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도 오랜만에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분해서 한번 6, 4하고 3일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3번이 6번을 따느냐 6번이 3번을 견제 나가면서 떨궈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윤민우 컨디션 좋다고 봐요. 마크 되면 따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염두하시되 윤민우의 직선 취입 빨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우가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성낙성도 결승 올라왔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고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심기일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에 강한 선수들이 없어요. 딱히 경주력이 시도감이 좋은 선행 선수도 없기 때문에 성낙성하고 이태호 승부욕 발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성낙성이 끊어먹는다 하더라도 이태호가 중간에서 대열을 끊어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 중심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하늘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는 이태호에게 추격을 당했어요. 전일은 간신히 버텼습니다. 간신히 버틴 게 0.003초 차이로 이태호가 취입을 못했어요. 저는 이태호가 취입했는지 알았습니다. 10배당 좋은 배당이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했었던 정하늘. 분명한 건 정하늘이 예전에 정하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하늘이 과연 제기량 발에 나가면서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크도 성낙성 이태호에게 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힘을 써도 전원규하고 공태민에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정하늘 딜레마이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힘을 쓰면 전원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서울팀 선수들입니다. 정하늘은 또 전원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전원규 결승전에서도 저치기로 머리 쳤었던 경험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상경주 때도 황인혁 출전했을 때 전원규 넘어서면 머리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금요경주 때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김관희가 시속감이 빨랐었는데 저측으로 넘어섰어요. 직선에서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원규가 성낙성을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전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때려주고 제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6번, 4번 정도는 차선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4번이에요. 6번, 2번하고 6번, 4번 두 차권 6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태호하고 성낙송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2번이 그 동서울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앞선에서 풀어나가느냐, 뒷선에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공태민도 컨디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연이틀 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김민준이 주도권 잡아 나갈 것입니다. 공태민이 마크에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태호가 전원규 성낙송이 아닌 공태민의 뒤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패선 공태민을 중심으로 수도권 연합이 아니라 공태민을 중심으로 성낙송이라든지 공태민을 중심으로 이태호의 순발력은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몸 상태까지 상당히 좋아요. 성낙송은 후다닥 상당히 뛰어나죠. 그 점 때문에 27하고 2일은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4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아무래도 6번과 2번 쪽 복승 중심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